나 혼자만 레벨업, 성진우의 제주도 레이드, 그리고 그 결말까지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S급 헌터들을 태운 헬기가 제주도를 향해 날아올랐고, 제주도 레이드 도중 새어나오는 개미 마수들을 대비하기 위해 A급 이하 헌터들과 전투함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사실 S급 던전인 제주도는 이번만 4번째 시도였고, 한국의 헌터들은 여태껏 실패를 경험했죠. 하지만 이번엔 일본 헌터들의 합류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고, 이로 인해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에 도착한 일본과 한국의 S급 헌터들, 계획대로 일본 측에서 작전을 개시하니 개미굴 안에 몰려있던 개미 마수들이 일본 헌터들에게 향하는데요. 그러자 한국의 S급 헌터들은 개미굴 안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미의 산란장으로 도착하였고, 여왕 개미의 침실까지 전투를 치르며 진입하는 한국 헌터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라이브로 일반인들에게 송출되고 있었죠. 헌터들이 여왕의 호위 중 하나를 처치할 때면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청률은 85%에 달했고, S급 게이트를 클리어한 나라 목록에 대한민국이 추가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헌터들이 피해를 입으면 A급 힐러가 실시간으로 버프를 넣어주며 순조롭게 레이드를 이끌고 갔는데요. 결국 개미 여왕을 처치하는 데 성공한 헌터들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모두가 경직되더니 엄청난 마력을 뿜으며 나타난 개미왕, 혼자서 S급의 한국 헌터들을 손쉽게 제압하는데요. 그리고 은신을 하며 숨어서 버프를 넣고 있던 민병구 헌터에게 향하더니 그대로 먹어버립니다. 그러곤 강력한 상대를 찾아 어디론가 향하는 개미왕이었는데요. 현 상황을 전달받은 일본 헌터들은 한국 헌터들을 뒤로 한 채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엄청난 속도로 개미왕이 나타났고, 심지어 말까지 했었는데요. 결국 고토 류지까지 당해버리며 최악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성진우의 그림자가 이들을 보호해주는데요. 사실 이전에 헌터들에게 그림자를 숨겨두었던 것이었고, 그림자 병사와 위치를 바꾸며 단숨에 제주도에 도착한 성진우, 주변 개미 마수들을 처치하더니 그 즉시 그림자 추출을 하며 물량을 늘려갑니다. 그렇게 고토 류지를 제압하고 또다시 한국 헌터들 앞에 나타난 개미왕, 성진우와 개미왕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지도상에서 한국과 일본 땅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진우를 응원하게 됩니다. 전투 초반에는 성진우가 앞서게 되며 큰 상처를 입은 개미왕이었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근처 개미 마수들을 싸그리 모으더니 물량으로 승부하려는 개미왕. 하지만 주인공에겐 이보다 수준 높은 그림자가 있었죠. 동시에 개미 마수와 성진우 그림자 군단의 대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중 어금니의 스킬 위력은 물량의 개미들을 상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는데요. 이 상황을 보고 조땜을 감지한 개미왕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 틈에 성진우의 일격으로 개미왕을 마무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이인 헌터의 목숨이 위태로웠고, 성진우는 결국 개미왕에게 목숨을 다한 킬러 민병구 헌터를 그림자로 추출하더니 민병구의 그림자가 차이인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진우는 주변에 남아있는 개미 마수들을 정리하며 동시에 100레벨 달성과 개미왕을 그림자 추출을 통해 장군 등급의 그림자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이름은 베르로 지어주며 성진우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하게 되죠. 이렇게 S급 던전인 제주도 레이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이드가 끝나고 성진우는 유진호와 함께 길드를 만들어 본격적인 운영을 하려 하는데요. 그 중에는 S급 헌터인 차이인도 가입하게 됩니다. 길드 가입 테스트로는 이그리트를 상대로 이기는 것이었는데요. 결과는 차이인 헌터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참고로 차이인은 성진우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진우는 100레벨이 되자 시스템이 준 열쇠 사용 조건이 풀리게 되며 이 열쇠를 통해 카르테논 신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카르테논 신전은 과거 주인공이 2급 헌터였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던 장소이기도 했죠. 이 방에서 성진우는 무언가 알아차린 듯 시침이 떼지 말라며 진짜는 너였구나 늘 시전하게 되는데,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선사상의 얼굴에서 사람 얼굴의 현상이 나타나며 성진우를 반기게 됩니다. 이후에 선사상 뒤에 6개의 날개가 펴지게 되었죠. 이 보스의 정체는 1인 레벨업 시스템 체제를 성진우에게 적용시킨 일명 시스템의 설계자였습니다. 성진우는 자신을 이곳에 다시 부른 목적과 여러 의문점들을 해소하려 설계자에게 질문하지만, 설계자는 마지막 테스트라는 명목하에 카르테논 신전의 수많은 석상들을 깨워 성진우를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전투 시작 후 약 8분여 만에 성진우에게 패배를 인정하게 되죠. 이후 설계자는 성진우의 질문에 모든 답은 너의 안에 있다고 말하며 메모리에 저장된 나홀랩의 함축된 오래전의 역사를 시스템을 통해 성진우에게 보여주었고, 성진우는 혼돈의 시대에 꿈나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과거 성진우의 힘을 지녔던 전대 그림자 군주의 개쩌는 힘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부터 내용이 조금 딥해지는데 내용 마지막 부분에서 더 세밀하게 다룰 예정이니 이런 세계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먼 과거에는 절대자가 빛과 어둠을 쪼개 광희의 파편과 9군주를 만들었고, 군주들은 광희의 파편들과 대립하고 있었죠. 그리고 현재 성진우가 설계자를 통해 보고 있는 이 메모리는 9군주 중 그림자 군주와 악마왕이 같은 마수편으로 은빛병사, 즉 광희의 파편들과 싸우는 상황이었지만 악마왕 바란이 그림자 군주와의 동맹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결국엔 그림자 군주가 악마왕을 참교육하는 데 성공하게 됐는데요. 악마왕 바란을 그림자 군주가 처치하자 성진우는 갑자기 그림자 군주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성진우는 설계자의 메모리에서 깨어나게 되며 검은 신장을 이어받아 그림자 군주의 기억을 이어받게 된 성진우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자아를 잃지 않자 설계자가 당황합니다. 사실 이 설계자는 그림자 군주의 힘을 얻은 성진우를 자아가 흔들릴 때 제압하여 이용해 먹을 속셈이었던 것이었죠. 끝내 성진우는 설계자를 처치하고 던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많은 힘을 썼던 탓인지 3일 동안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었는데요. 성진우가 잠에 들어있던 당시 일본에서는 S급 던전에 던전 브레이크 현상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높은 금액으로 고용했던 S급 헌터가 있었지만 이를 막기에는 소수무책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시아 전체가 위험했기에 곧바로 잠에서 깨며 일본으로 향하는 성진우였습니다. 어머니와 친동생의 반대가 있었지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선 성진우의 힘이 필요했었죠. 동생에게 가장 강력한 그림자인 베르를 붙여주며 기자회견까지 마친 아진길드, 곧 성진우의 길드가 출동하게 됩니다. 일본에 도착한 성진우는 그림자 군단을 활용해 일대를 정리해 나갔고 보스급 마수들을 처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게이트가 사라지지 않자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성진우였는데요.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또 다른 군주, 거인들의 왕이자 태초의 군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9군주와 지배자에 대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 묻는 성진우. 이전에 언급했듯 9군주는 지배자들이라는 인물들과 맞서고 있는 상태였고, 과거 먼 옛날 그림자 군주에게 패배한 지배자들은 지구를 전장으로 바꿔 다시 9군주들과 싸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머지않아 지구는 싸움터, 곧 지옥으로 바뀐다는 소리였죠. 그리고 전대 그림자 군주는 군주들을 배신하고 군주들과 지배자들 모두에게 적이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재앙이 될지도 모르는 거인의 군주를 처치해버리는 성진우였고, 그 과정에서 지배자의 힘을 빌린 4명의 인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결과적으로 일본의 S급 던전마저 홀로 레이드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주인공은 지배자의 힘을 빌린 인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의 정체는 S급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국가 권력급 헌터들이었는데요.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지만 얼마 안가 성진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서 군주들과 지배자들에 대한 설정은 뒤편에서 자세히 다뤄지니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헌터 협회장 고건희를 찾아온 폭한의 군주. 고건희 안에 숨겨진 광해의 파편을 제거하러 왔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숨겨진 힘을 발동하더니 폭환의 군주와의 전투를 벌였지만 결국 폭환의 군주의 승리로 끝나게 되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성진우가 나타나 폭환의 군주를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는데요. 고건희 회장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결국 고건희 회장은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장례를 치르며 협회장님을 죽인 폭환의 군주를 반드시 죽일 거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군주와의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한편 군주들은 한 곳에 모여 회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성진우가 가진 힘은 광희의 파편들, 즉 지배자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라고 밝힙니다. 성진우와의 싸움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군주들은 힘을 합치기로 하죠. 며칠 후 성진우는 세계적인 국가 권력급 헌터들과 마주하였고 성진우에게 강력한 무기까지 선물로 주고 이에 놀라는 성진우였는데, 그리고 바로 그때 서울에 하늘을 뒤덮인 게이트가 생성되어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면 이 게이트로 인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될지 새로운 시작이 될지 성진우를 포함하여 국가 권력급 헌터들은 알고 있었죠. 최후의 전투 이전에 베르와의 수련을 이어갔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예인과 데이트도 잊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던전 브레이크가 일어나기도 전에 송곳니의 군주가 군중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자 뒤늦게 한국의 S급 헌터가 송곳니 군주를 막아서 보지만 소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비룡을 타고 뒤늦게 나타난 성진우가 나타나자 폭한의 군주와 역병의 군주까지 등장했죠. 그렇게 그림자 군단을 불러내어 군주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고 송곳니 군주의 기습으로 성진우가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피해마저도 스스로 회복해내더니 역병의 군주를 일격에 처치해내지만 그림자 군주들이 군주들에게 패배하게 되며 성진우는 2명의 군주들을 한 번에 상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되며 결국 HP가 제로가 되어 사망하게 된 성진우. 하지만 바로 그때 검은 심장을 보유하고 있었던 성진우에게
시스템이 뜨더니 알 수 없는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의문의 패시브 스킬이 발동되어지는데요. 그러더니 그림자 군주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전대 그림자 군주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한편 현 세계에서는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성진우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군주들 앞에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건드릴 수 없다며 군주들을 막아서는데요. 사실 이 남자는 성진우의 아빠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와 성진우는 전대 그림자 군주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성진우에게 자신들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던 시기에 빛과 어둠이 있었고 절대자는 빛을 쪼개 신의 사자, 빛의 파편들을 만들었고 그와 동시에 어둠을 쪼개 8군주들을 만들었습니다. 태초의 명에 따라 세계를 파괴하려는 군주들과 세계를 유지하려는 빛의 파편들은 서로의 병사를 죽이고 또 죽였었죠. 오랜 전쟁 끝에 끝나지 않는 싸움에 지쳐있던 가장 찬란한 빛의 파편이 절대자를 찾아와 묻게 되는데요. 내용은 어째서 절대자를 위해 싸우는 신실한 종들을 돕지 않냐는 것이었고 자신들에게 군주들을 멸할 힘을 빌려달라 했지만 가장 찬란한 빛의 파편의 말에 응답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광희의 파편들은 깨닫게 되었죠. 절대자에게 있어 자신들과 군주들의 싸움은 한낱 유흥거리에 지나지 않으며 절대자는 그 싸움이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절대자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챈 광희의 파편들은 이 의미 없는 싸움을 끝내기 위해 칼을 빼들었고 절대자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광희의 파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빛의 사자들 곧 광희의 파편들이 일으킨 반란에 맞섰던 유일한 신의 사자 아스본이 지금의 그림자 군주였습니다. 당시 반란에 맞섰던 신의 사자 아스본은 동료인 빛의 사자들에 의해 죽게 되었고 이어 사자들의 연합에 맥없이 절대자마저 무너지고 말았죠. 하지만 그 와중에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아스본이었는데요. 사실 아스본은 절대자에게 가장 충성했던 신의 사자였고 절대자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아스본에게 특별한 힘을 숨겨놓았던 것이었는데요. 그로 인해 신의 사자들에게 공격을 받아 죽은 아스본이 어둠 속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왕 그림자 군주가 된 아스본은 새로운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향했지만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광희의 파편들은 절대자를 죽이고 스스로 신을 자처하며 지배자라는 칭호를 달며 절대자의 힘이 담긴 도구들을 이용해 군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거인들의 왕 태초의 군주가 잡혀 이전에 성진우가 태초의 군주를 만났을 당시처럼 봉인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군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아스본은 그걸 이용해 군주들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스본은 광희의 파편이 아닌 그림자 군주로서 9군주의 무리에 속해 오랜 싸움을 이어갔던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큰 힘을 얻게 된 아스본은 지배자들을 포함해 군주들까지 아스본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결국 두 군주가 힘을 합쳐 아스본을 기습했던 것이었는데요. 결국 아스본의 승리로 끝이 났고 갑자기 아스본 앞에 광희의 파편들이 나타나 아스본에게 사과를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스본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화해를 원했었죠. 하지만 아스본은 그 어떤 탓도 하지 못한 채 몸을 감추게 됩니다. 아스본에 의해 전력 손실이 막대했던 군주들은 아스본이 자취를 감춘 사이 끝내 지배자들에게 패배하고 말았고 군주들은 지배자들의 눈을 피해 군단 육성을 하고자 세계를 찾아 떠났는데 그곳이 바로 지구였습니다. 군주들의 존재 목적이 파괴라면 지배자들의 목적은 절대자가 사라진 세계의 유지였습니다. 군주들의 움직임을 뒤늦게 포착한 지배자들이 병력을 보냈지만 이미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뒤였는데요.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절대자의 도구인 신의 도구 윤회의 잔을 사용하며 10년의 시간을 몇 번이곤 되돌렸습니다. 두 세력 간의 충돌에도 지구의 생명체를 지키고 싶었던 지배자들은 스스로 힘을 지키라며 인류에게 헌터라는 직업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세력인 군주들은 인간의 몸을 빌려 세계에 강림한 뒤 지구 자체를 거대한 덫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것이었죠. 군주들이 지구에 넘어오려면 군주의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이 필요했는데 그림자 군주의 힘은 너무 거대하여 이를 감당할 인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어떤 마도사가 나타나 적당한 인간을 찾아주겠다며 설계자라 불리는 마도사가 찾아왔고 그 마도사는 자신을 불멸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대가로 아스본을 돕게 된 것이었죠. 그 중에 성진우가 눈에 띈 것이었고 설계자의 반대에도 아스본은 성진우를 선택했었는데요. 그 결과 아스본은 성진우와 하나가 되어버렸고 진정한 그림자 군주가 되며 불멸의 삶을 살게 된 그림자 군주의 성진우.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삭제되었고 성진우 플레이어에게 걸려있던 모든 힘의 제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눈을 뜨게 된 성진우 눈 앞에는 성진우의 아빠가 자신을 지키고 있었고 군주들은 성진우의 아빠에게 광희의 파편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었던 성진우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었고 그림자 군주의 진짜 힘을 되찾고 돌아온 성진우였습니다.
조땜을 느끼고 도망간 송곳니 군주를 단 3초 만에 찾아버리더니 송곳니 군주가 숨어있는 곳으로 넘어와 그대로 참교육해버렸으며 다시 돌아와 고건희 협회장을 죽인 혹한의 군주마저 압도적인 힘으로 처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조우하게 된 성진우. 사실 성진우의 아빠 성일환은 과거 던전에서 레이드를 하다가 게이트에 갇혔었는데 그때 지배자들이 성일환에게 접촉하여 자신들의 힘을 맡기며 군주들을 막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지구에 있는 군주들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자신의 아들 성진우가 그림자 군주가 되었기에 그 사명을 다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일환이 시간을 끄는 사이 지배자들은 그림자 군주의 힘의 완전한 강림을 막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지배자들이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고 결국 가장 찬란한 광희의 파편이 그림자 군주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었는데요. 군주들의 계획을 막기 위해선 완전한 힘을 가진 그림자 군주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군주로부터 지켜주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며 아들과의 짧은 조우를 끝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성일환이었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성진우는 포효를 하였고 이 포효는 진정한 전쟁의 서막을 울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대 그림자 군주 아스본이 성진우에게 물려준 유산을 마주하게 되죠. 최후의 전투를 위해 정비를 하게 되었고 군주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광룡의 왕 파멸의 군주도 성진우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스본의 유산, 즉 아스본이 이끌었던 그림자 군단 중 서열 1위 벨리온이라는 병사와 성진우가 이끄는 그림자 군단 서열 1위인 베르의 서열 정리가 시작되었고 결국 베르가 밀리며 벨리온이 총 군단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후에 성진우는 인류에게 경고를 하였고 최대한 멀리 조금이라도 더 먼 곳으로 도망가라고 당부했죠. 그렇게 파멸의 군주가 게이트에서 나타났고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아시아 헌터 연맹, 유럽의 헌터 연합, 아프리카 임시 통합 길드 모든 연합들을 포함하여 수십만 명의 헌터들이 전장으로 향했죠. 그렇게 파멸의 군주와의 대전쟁이 시작되자 성진우는 그림자의 세력을 넓혀나갔고 점점 강해지는 성진우를 먼저 치기로 하는 파멸의 군주였는데요. 그림자 군단은 모든 헌터들의 그림자에 숨어 또 다른 군주들을 맞서게 됩니다. 그렇게 그림자 군주 성진우와 파멸의 군주는 서로를 직면하게 되었고 인류를 건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는 자신의 군단을 불러내어 대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바로 그때 그림자 군단을 모두 소환 해제시키더니 이전에 얻었던 스킬 드래곤 피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스킬을 발동합니다. 결국 파멸의 군주와 1대1 승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멸의 군주는 안타레스 용으로 변신하였고 브레스를 맞았다간 불사의 병사라도 소멸해버릴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성진우의 공격에도 흠집조차 나지 않았었는데요. 위기를 직면한 성진우. 하지만 성진우마저 영체화를 통해 전대 그림자 군주인 아스본이 넘겨준 진정한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은 성진우의 승리로 끝이 나며 최후로는 지배자들의 군단이 이곳에 넘어와 마지막 일격을 가하며 파멸의 군주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은 끝이 났고 가장 찬란한 광희의 파편이 성진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성진우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더니 성진우는 부탁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윤회의 잔을 사용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윤회의 잔을 사용하면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되 죽었던 군주들도 기억을 가진 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되살아난 군주들을 차원의 틈새에서 처리하겠다며 시간을 돌린 뒤에도 지구엔 아무도 보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는 성진우였죠. 지배자들의 입장에선 윤회의 잔을 거듭 사용했지만 이 이상의 결과를 얻은 적이 없어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성진우는 이 싸움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되어 이들을 되찾고 싶을 뿐이었죠. 그렇게 성진우의 의지를 받아들인 가장 찬란한 광희의 파편은 윤회의 잔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게 된 성진우. 그곳에서 아빠 성일환을 마주할 수 있었죠. 그렇게 성진우는 잠깐 동안 현생을 즐기다가 부모님에게 쪽지만 남기고 차원의 틈새로 떠나게 됩니다. 끝없는 어둠만이 존재하는 이 허무한 세계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적적한 곳이었죠. 그렇게 성진우는 차원의 틈새에서 군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렇게 차원의 틈새에 온 지 27년이 지났을 무렵 길고 지루한 싸움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파멸의 군주를 마주하게 되며 성진우의 승리로 대전쟁은 마무리되어집니다. 한편 약 30년의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었던 성진우의 세계와는 달리 지구에서는 고작 2년밖에 지나지 않았었는데요. 그리고 차원의 틈새에서 군주들과 모든 마수들을 성진우가 홀로 처리하였기에 세상은 고요했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로 인해 지배자들의 개입이 없이 헌터라는 직업이 생길 일도 없었죠. 그렇게 평화로운 지구에 갑자기 거대한 차원의 문이 생겼고 그곳에서 성진우가 중학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지배자들의 사자가 나타나 꽃다발을 넘겨주며 감사를 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배자들은 너무나도 강력해진 그림자 군주의 힘을 봉인하고자 했습니다.
불쾌함을 느낀 성진우는 절대자들에게 경고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모든 것이 허무해졌을 때 그곳에서 차혜인을 우연히 마주하게 되며 외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화부터 마지막 화인 179화까지의 스토리를 다뤄보았는데요. 외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상하시며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기에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외전은 윤회의 잔을 사용한 성진우가 그 이후의 삶을 사는 스토리로 진행되어지며 차혜인과 결혼 이후의 삶까지 다뤄집니다. 그렇게 나온랩은 완결되어지지만 같은 웹툰사에서 나온랩 스핀오프를 출시했는데요. 성진우와 차혜인 사이에서 태어난 성진우의 아들 성스호의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나온랩 외전과 나온랩 라그나로크를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상단에는 라그나로크 몰아보기 컨텐츠도 다뤘으니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멤버십은 990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